화면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붉게 물들었는데 이더리움이 꽤 많이 빠졌죠. 그죠? 이더리움이 꽤 많이 빠지고 비트코인이 무려 4%나 빠졌다.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102K까지 지금 올라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인 알트도 있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이제 특정 코인이긴 하지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XRP가 이더보다는 덜 빠졌다.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그러면 지금 이 심리가 어떠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림 피어 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왔습니다. 극단적인 공포까지 내려왔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봉을 보시면 어제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했다. 결국에는 이때 대폭락을 했었던 102K 여기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점이 98.9K까지 터치를 했어요. 98.9K까지 98.9K까지 그래도 오늘도 다시 한번 또 막 떨어지게 되면서 공포를 막 몰아넣었다가 지금은 살짝 또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시게 되면은 300일선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300일선이 또 깨졌다. 300일선이 그죠? 300일선이 깨졌다. 300일선이 깨졌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관세쇼 끝에도 요 분홍 색깔이 200일선이고 요 연두 색깔이 300일선이거든요. 근데 200일선은 상당히 오랫동안 깼습니다. 그래서 이 200일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시즌 종료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300일선도 깨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 깨는 흐름이 길진 않았어요. 길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지금 300일선 이때도 지금 하루 한 4일 정도 머물렀네요. 그죠? 한 4일 정도 머물렀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제 깼거든요. 앞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300일선 요 근처에서 머물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더 빠지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더 불안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100K 마지노선으로 봤는데 결국에는 100K 마지노선도 지금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시즌 종료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이 나오지만 이게 아직 찐 반등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아직 모른다. 왜냐면은 지금 증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니케이 지수도 뭐 장중 5만 선이 붕괴가 돼서 4%가 급락을 하고 우리나라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 뭐 기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소뱅도 마이너스 10, 삼전도 지금 마이너스 7% 폭락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지금 아시아 AI 주도로 일제히 급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모른다. 여기가 진짜 반등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모른다. 300일선 어쨌든 300일선에서 머무른 적은 있기 때문에 요 부위에서 있는 거는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W차 패턴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봤는데 결국엔 더 떨어지면서 이 노란 색깔 점선 2024년 작년 8월 엔캐리 청산 때 찍었던 요 저점과 이번 관세 쇼크 때 찍었던 저점을 쭉 이은 것이 요 노란색 점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해서 이렇게 그었던 건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깨고 내려왔다. 그럼 이제 아랫꼬리가 이렇게 된 거죠. 아랫꼬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제가 이 W차 패턴을 말씀을 드렸을 때 지난번에 이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제 8월 달 이때 이제 말씀드렸었죠. 기존에 우리가 패턴을 쭉 보니까 이 W차 패턴을 봤을 때 이런 패턴을 나왔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니까 8월 달에도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있을 때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아래에 있었거든요. 두 번째 바닥이 항상 조금이라도 더 밑에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았다. 그런데 지난번 때는 처음으로 살짝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살짝 위에서. 그래서 첫 번째 바닥이 조금 더 낮았고 여기는 좀 더 높고 근데 이번에 결국엔 이 상승 추세선과 여기 딱 맞으니까 이렇게 여길 깨지 않으면서 이번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좀 더 높은 데에서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 이게 우리가 그냥 떨어지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그냥 딱 그려놓은 건데 결국에는
이 그림을 깼다 지금. 깨고 이렇게 온 거다. 근데 지금 이 가격이 어제 98.9K까지 하락을 했었잖아요. 98점 여기는 또 8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9K. 그런데 지금의 가격이 제가 이때 8월 달에 W차 패턴을 그렸을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지난 패턴 바닥 확인 흐름으로 진행 시 하락할 수 있는 예상 구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구간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어요. 98K, 98점 대략적으로 한 2K, 3K 정도 되거든요. 왜 그랬냐면은 여기에 요때 저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터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요것을 왜 이것을 왜 갖고 왔었냐? 지난 패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이번 올해 그 4월 달 관세 쇼크 때 이만큼 해서 이게 거의 한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을 겪었거든요. 근데 이 저점이 2024년 3월 달 그 고점을 살짝 터치할랑 말랑 하면서 여기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에 확실히 넘은 건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까지 이때 저점을 확인하고 갈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근데 이번에서야 여기까지 지금 온 겁니다. 거의 그 근처까지. 그래서 지금 이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제가 어젠가요? 엊그제부터 말씀드렸던 그거잖아요. 우리가 4분기 동안 여기를 넘기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통산적으로 지금 현재 이 상승 그 채널에 패턴이 있는데 이 저항대를 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0일 정도가 걸렸다. 31K 저항대도 넘기는데 200일이 걸렸고 73K 저항대를 넘기는데도 거의 248일 걸렸네요. 240일 정도 걸렸고 이번에 108K 저항대를 넘는데도 한 200일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오늘로 이제 한 114일 정도 됐겠고 그것을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211일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항대 지지를 테스트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에 저항대를 테스트를 하고 올라가려 했는데 결국에는 더 떨어졌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가격이 요때 가격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기예요. 98. 이렇게 보면은 98.3K 그러니까 98.2K나 3K나 뭐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지금 근데 98. 오늘 찍은 게 98.8K, 9K 정도 되거든요. 거래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거의 근접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기에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딱 찍은 이 자리가 마지막 바닥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더 뚫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왜 뚫릴 수가 있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미 증시거든요. 미 증시. 그러니까는 지금 미 증시 같은 경우가 현재 6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었잖아요. 6개월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S&P 500이 마이너스 1%, 다우존스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S&P 500으로 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1% 이상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가 현재는 그래도 많이 낙폭을 줄였네요. 현재 많이 줄였네. 아까 한때는 마이너스 5%도 넘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닉셀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바로미터로 보는 것은 이 미 증시인데 미 증시가 그래서 제가 계속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6개월 연속 상승이 나왔는데 과연 7개월 연속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지금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지금 이제 11월 5일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요거였어요. 21선 이제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21선을 터치를 못했는데 이제 거의 터치하겠죠. 오늘 조금 더 하락한다면 이제 21선 터치할 거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이 51선이었습니다. 51선을 올해 관세 쇼크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지금 터치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는 상승장 속에 51선을 터치하는 흐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털 사람은 털고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인데 지금은 51선도 터치 안 할 정도로 약간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미증시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조금 더 추가적인 낙폭을 볼 수 있겠죠. 이 매크로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지금의 이 비트코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더 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진짜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도 그 댓글 보니까 이제 CME 갭 말씀하셨는데 그 CME 갭이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올해 4월 달에 생겼던 그때 갭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생겼던. 요때 갭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그간 생겼던 갭들은 지금 다 채웠어요. 근데 요 갭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 가격대가 한 91에서 92K, 91에서 92K. 그러니까는 진짜 이 갭을 채우러 갈지, 이 갭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건 없는데, 뭐, 의무나 뭐 룰 같은 건 없는데, 이제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여기에 갭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갔으면 당연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솔직히 바닥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바닥이 어딘지는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이 바닥 부근이라고 봅니다. 바닥 부근. 근데 바닥이 어디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좀 더 하락을 하더라도 이게 시즌 종료냐 아니냐, 시즌 종료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진짜 시즌 종료인가? 오늘 이제 증시가 뭐 미증시도 그렇고 뭐 니케이,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증시도 꺼지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버블의 끝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버블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버블의 끝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버블이 이렇게 금방 끝나진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저희 멤버십 제가 영상에서 이때가 언제죠? 9월 달이었는데 보면은 9월 달 리플 분할 매도 가격 세부사항 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공부하고 막 이런 거, 또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레카와 긴조의 일본 주식시장의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때 성공 사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그 버블의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를 정리해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말씀을 실패 사례는 어떻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로 보니까 버블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책에서 이제 긴조죠. 이 긴조라는 사람이 87년 4월 달에 긴급 사장회의에서 보유주식을 다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올랐었거든요. 이때가 70년대니까 80년대, 70년대. 그러니까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해가지고 엄청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후로 엄청 성장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짜 버블이 엄청 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87년도 4월 달에 이제 고점 시그널이 이제 보이는 것 같으니까 보유 주식을 다 팔아라. 근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으로 지금 엄청 난 거죠. 다 팔아라 했는데, 근데 이때 다 팔아라 했는데 이때 바로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점 시그널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상승을 했어요, 조금 더. 그러다가 87년 4월 달에 보유 주식 다 팔아라 했는데 블랙 먼데이는 87년 10월 달에 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꽤 하락을 했었죠. 이때 월봉이 마이너스 12%나 하락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상당한 충격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88년 5월에 이 전년도 블랙 먼데이를 모두 회복을 했어요. 물론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나서 보유주식 다 팔아라 했는데 이렇게 블랙 먼데이를 겪고 나서 버블이 꺼졌느냐? 아닙니다. 그 뒤로 더 갔다. 그러니까 87년 4월에 팔아라 했는데 진짜 버블이 끝난 거는 89년 12월, 그러니까 90년 1월 달이 돼서야 꺾인 겁니다. 90년 1월에 버블이 붕괴. 그러니까 이 버블이라는 것이 쉽게 꺾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버블이라는 것이 쉽게 꺾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도 지금 뭐 이렇게 87년 10월 20일만큼 블랙 먼데이급의 하락도 아니잖아요. 지금의 하락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겪는 것 뿐이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버블이 끝나고 이제 다 자산시장이 버블이 끝나는, 날아가는 그런 흐름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추후에 만약에 이게 이번 달이 될지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진짜 이런 일이 또 날 수는 있겠죠. 이런 일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일이 났을 때 이제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겠죠. 양적 완화. QE를. 그러면 이제 그 힘으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아직까지 뭐 양적 완화, 뭐 블랙 먼데이 뭐 이런 이벤트까지 뭐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당장의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제 관점으로는 이렇게 버블이 끝날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지금 미 증시뿐만 아니라 코스피랑 지금 니케이 한번 볼까요? 니케이가 마이너스 2.8 그래도 얘도 좀 올라왔네. 다시 5만 회복했네요. 이렇게 겪는 게 단기적인 지금 이제 과열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며칠 동안은 불안한 장이 좀 될 수 있겠죠. 불안한 장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같이 그러니까 미리 지금 비트코인도 두드려 맞은 지 지금 본격적으로 두드려 맞은 지 한 이틀 정도 됐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함께 증시까지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잘된 케이스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시즌 종료로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저는 여전히 시즌 종료로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K가 깨지면은 곡소리 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진짜 깨지는 흐름이 나왔고 일단 현재는 또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더 힘든 진짜 이제 시즌 종료로 가겠다.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러면 정말 100K 찍고 그냥 가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딱 그 시기예요. 근데 다시 또 100K 아래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면 다시 또 많은 또 절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또 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찐 상승장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프, 미증시, 알트시즌 인덱스. 김프부터 볼까요? 김프가 지금 현재 3%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김프가 또 이제 시장이 또 붙으니까 그러니까 상승에 오니까 또 다시 김프가 붙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막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김프가 2%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2%대까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 그 급락장을 봤을 때 떨어졌을 때 오히려 김프가 높게 붙었거든요. 근데 이번 하락 때는 오히려 김프가 떨어졌다. 김프가 떨어졌었다. 떨어지면서 김프가 떨어졌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던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떨어지나 보다. 이제 진짜 뭐 시즌 종료로 가나 보다. 생각을 하고 같이 던지니까 이제 오히려 김프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막 떨어질 때는 2%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약간 상승하니까는 오히려 또 투자자들이 붙으면서 김프가 살짝 다시 붙었다. 그래서 3%대를 보이고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 김프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김프의 폭이 작아들고 있다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도 이제 진짜 부정적으로 보고 던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제 바닥에 진짜 가까워지는 하나의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증시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어쨌든 미증시도 아마 51선에 이제 터치하지 않을까. 51선이 여기거든요. 지금 51선? 51선 여기인데 얼마만큼 더 떨어져야지 51선을 터치를 하느냐 보시면 얼마 안 돼요. 마이너스 1.7. 그러니까 한 2%만 떨어지게 되면은 51선을 이제 터치를 하게 된다. 오늘 뭐 거기까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분위기가 뭐 하루 만에 끝날 거다라고는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미증시 지금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 마이너스 2%대로 줄이긴 했지만 마이너스 5%대까지 갔다가 줄이긴 했지만 이것도 누군가는 데드캣 바운스라 생각해서 다시 매도 치면서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하락도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코 찐 상승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하락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바로 급반등해서 V자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찍고 나면은 다시 더 힘든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거고, 또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었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해서 찐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 대표적으로 2021년도 부처빔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게 부처빔 이때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지부진하면서 더 바닥을 찍거든요. 더 찍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서 봤을 때 한 번 충격이 오면은 그게 딱 바닥이면서 다시 V자 반등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또 누군가는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고 또 팔고 하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V자 반등의 대명사가 딱 이때예요. 이 코로나. 그러니까 딱 이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때. 찍고 바로 반등.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때 바로 금리를 풀면서 양적 완화를 확 했잖아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때도 찍고 올라갔을 때 이제 더블탑을 찍는다. 더블탑을 찍는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식시장에도 더블탑을 찍는다. 그래서 이때 수입살이 사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막 올라가는데 사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 근데 결국에는 그냥 돈이 풀리니까 다 모든 걸 말아 올리고 올라갔다. 이때 코로나 때 이게 전형적인 V자 반등. 근데 지금 같은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지금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번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하락이 있으면 여기에서 급반등이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뚜렷한 이것을 해소할 만한 그 뭔가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뭐 이렇게 하락 났다고 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이것이 오늘 하루로 딱 찍고 가기보다는 한번 볼까요? 지금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여기서 딱 찍고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21선을 터치했네요. 오늘 정확하게.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21선을 딱 터치를 하고 상당히 말아 올렸네요. 근데 이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진짜 이제 고점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매도할 사람은 매도하고 어느 정도 또 정비를 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 버블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제가 우리가 이거 그래서 이제 미증시 받고 이제 세 번째 찐 상승으로 가기 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 가지 이유. 알트 시즌 인덱스 말씀드렸죠. 알트 시즌 인덱스. 알트 시즌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은 요거예요. 오늘 지금 37입니다. 어제가 몇인지 기억하세요? 어제가 35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37로 올라왔다. 오히려 올라왔다. 이 얘기가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버텼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알트들이 버텼다. 그러니까 알트들이 지금 거의 더 바닥이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떨어진 코인들도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알트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만큼 알트들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비트 시즌을 찍고 알트 시즌으로 갈 거다. 여기 알트 시즌 갔을 때가 진짜 포모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는 흐름보다는 기어코 저는 여기를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트 시즌을 찍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데 알트가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알트 시즌으로 가는 것과 아니면 진짜 이 말뜻 그대로 비트코인이 힘이 너무 강해서 상승을 하는데 비트가 상승이 강하니까 알트보다 비트가 더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 비트 시즌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후자의 방법, 비트가 상승을 하면서 알트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면서 비트 시즌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비트 시즌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이 비트 시즌을 찍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알트가 비트보다는 약하는 구간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하락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들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금도 잠깐 보여드리면 금도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또 올라갔다가 어제 또 꽤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금은 뭐 안전자산 취급을 하죠. 안전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기가
버블의 정점일까라는 것을 진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금이 떨어지는데 왜 비트가 오르지 않느냐. 근데 제가 지난 차트도 세세하게 말씀드렸죠. 금이 떨어진다고 바로 비트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적으로도 확인했었다. 그러니까 큰 그림 보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금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4,000달러도 깨졌네요. 그러니까 금은 지금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저는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 금이 말해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볼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는 알트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100K가 막 깨지고 그랬잖아요. 어제 100K가 막 깨지고 오늘까지도 깨졌죠. 막 깨지고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는 이 비트 도미가 탁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알트가 이제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를 보면은 이 꼬리를 길게 달면서 거의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더 지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알트가 지금 거의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알트가 바닥이 나왔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비트거든요. 중요한 건 비트. 비트가 그래도 지금 이 100K를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 100K 마지노선을 견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트들도 그러면은 여기서 찍고 올라갈 수 있겠네 하니까 알트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100K가 깨지고 더 떨어진다. 그럼 이제 알트들은 다시 또 줄초상에 날 겁니다. 또 더 떨어진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트다. 비트가 여기서 버텨서 이제 여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진짜 더 떨어져가지고 뭐 진짜 뭐 그 CME 갭을 또 진짜 채우러 가느냐, 모른다. 어쨌든 비트 도미를 보면은 지금 알트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털2가 제가 이 상승 채널을 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채널이 결국에 깨졌어요. 지금 상승 채널이 깨졌다 그러면서 200일선도 어제로 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일선의 지지는 간신히 받았고 현재도 300일선 살짝 위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토털2 이 상승 채널이 깨졌는데, 그러면은 상승 채널 깨졌으니까 정말 그러면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컵앤핸들 패턴, 컵, 그 다음에 핸들 상승하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 상승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지금 살짝 이렇게 빠졌지만, 이렇게 빠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에서, 주봉으로 보면 큰 그림에서 이 상승 채널이 물론 비록 하단에 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위치는, 그 지금 기세는, 그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 꺾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이 컵의 모양, 여기서 맞고 떨어졌어. 이제 그 캔들이 그 패턴이 깨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저항을 넘기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근데 여기를 한 번에 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기서 반등을 해서 여기를 넘어가면은 진짜 포모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다. 지금 이제 2026년이 6이에요. 이제 여기 얼마 지금 이제 안 남았습니다. 이거 주봉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내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은 뭐 11월, 12월 상승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을 두고 점점 달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지금 열심히 주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인으로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점점 달궈지는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주식시장 갑자기 막 얼마 전에 그 삼성증권에 스님이 앉아 있었다는 사진도 보면은 올해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증시가, 코스피가 점차적으로 좀 상승이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오르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코인도. 코인 시장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점점 일어나면서 시장이 좀 뜨거워지는 게 피부로 느껴야지 이제 안 하던 사람들이 업비트 앱을 깔고 들어온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진정한 이 버블장은 작년 11월 달처럼 한 달에 이렇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을 두고, 그래서 제가 못해도 한 3개월 정도, 모르겠어요. 2개월도 만족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시기는 나와야 된다. 단순히 1개월 딱 상승하고 끝나는 그런 버블장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우리가 이제 내년 하면은 뭔가 내년이니까 실망스러운데 이제 11월입니다. 이제 11월. 이제 2달도 안 남은 거예요. 2달도 안 남았다. 내년이 코앞이다. 그러니까 내년이라 넘어갔다는 거에 실망하지 말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만 넘기만 하면 이제 포모장으로 넘어간다. 여기 넘기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고, 그래서 힘들게 넘긴 만큼 그 상승은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토탈3도 토탈3는 이제 300 이상까지 깨졌고,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는 다 망가졌습니다. 다 망가졌다. 그러면 리플도 뭐 잠깐 뭐 볼 것도 없지만 그래도 3,300원까지 올라왔네요. 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이야기 말씀 또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